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원래는 이게 좀 빨리 했어야 됐는데, 시험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 배열이랑 문자열이랑, 네,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뭐, 숫자 대신에 문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차이점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까지 네, 문자를 이제 선언하고 사용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글자 하나씩을 저장하고 출력하고 활용했었는데요. 문자를 이용하면은 뭐 단어를 이제 출력하고 아니면 뭐 입력받고 아니면은 뭐 저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배열을 사용하면은 문자열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숫자가 들어간 문자열이랑 이제 숫자가 들어간 배열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문자열 끝에는 너를 뜻하는 요 기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요 기호가 무슨 뜻이냐? 그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자들의 집합이에요. 문자들을 여러 개 이제 나열해서 나타내는 것이 문자열인데 이 프로그램은 문자열의 끝을 이제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띄어쓰기도 당연히 문자니까요. 띄어쓰기도 당연히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단어가 뭐 끝이 났다고 해도 뭐 프로그램에서는 뭐 아직 끝이 안 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끝을 나타내는 이 기호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거 예시 코드 보시면은 이 기호를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원소가 6개 들어가야 돼요. 해서 여기서는 크기를 6이라 지정해 줬고요.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뭐 크기를 지정을 하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크기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 뭐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 있는 것만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 같은 거는 문자열 형식 지정자입니다. 문자열 형식 지정자고요. 얘를 써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장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비슷합니다. 뭐 숫자로 저장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대신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끝에는 여기 문자의 끝을 나타내는 저 기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얘랑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기호예요. 키보드를 보시면은 요거 네, 둘이 같은 키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 다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1, 2, 3, 4, 5, 5번째 자리에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주어졌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맞춰서 크기 10자리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래서 문자열을 지정할 때는 문자 개수 플러스 1을 1이 크기가 된다는 점,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얘도 크기 지정을 안 해도 그 문자열이 끝날 때 자동으로 끝에 이 기호가 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크기 뭐 원소 번째 수에 있는 문자를 뽑아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2번째 자리는 P가 들어가게 되고 P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데이터 2의 7번째 자리는 U가 될 거예요. 0, 1, 2, 3, 4, 5, 6, 7 해서 U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자를 다루는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헤더 파일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세 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랭스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스트링 랭스가 길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 즉 문자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트링 커피,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얘는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얘는
네, 뭘 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뒤에 다른 문자열을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보고요. 예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문자의 길이 이 문자열의 길이는 12라고 나타나게 되죠. 왜냐면은 띄어쓰기도 이제 하나의 문자로 취급되고 이거 특수 문자 같은 것도 이게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12개 길이가 12를 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링 랭스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더니 12가 나왔고요.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B라는 거에 미들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었고요. 다음에 C는 그냥 초기화만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초기화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C에 B 있는 걸 복사해라 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까지 뭐 숫자로 한 거는 숫자로 이제 돼 있는 배열을 복사했던 거와는 다르게 문자열을 복사한다 그러면은 이 함수로 간단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는 이제 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를 써서 C에다 man이라는 문자열을 또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들 뒤에 문자열이 추가가 돼서요. 그래서 B랑 C를 각각 출력해 주세요 했더니 미들이랑 미들맨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숫자를 쓴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뭐 차이점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런 거 뒤에 있는 이거 끝에 널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해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때는 꼭 기억해. 요거 문자 개수만 적지 말고 널까지 이제 포함하는 크기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오류가 안 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습 문제 간단하게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적이 주어졌을 때 평점은 몇 점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4.5인데 4.3 만점을 채택하는 학교들은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학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면 3.7, D-면 0.7, 뭐 A 플러스 여기 플러스면은 4.3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자열이 일단 최대 두 개예요. 뭐 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뭐 첫 번째 문자가 A, B, C, D, F 중에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 마이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고 계산해서 여기 숫자를 출력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코드를 보여드렸고 1학기 정도에는 이제 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문자가 두 개입니다. 문자가 두 개인데 끝에 널 값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널 값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기를 3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학번을 출력하는 그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 변수를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으면은 먼저 0번째 자리에 있는 알파벳을 비교를 할 겁니다. 해서 A면은 4, B면은 3, C면은 2, 뭐 D면은 1, 0,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번째 자리에 또 다른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플러스다 하면은 그레이드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에 0.3을 더하고요. 마이너스면은 뭐 0.3을 빼주는 그런 명령어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D0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취급을 안 하나요? 할 수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A, B, C, D를 나타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올바르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7번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얘는 이제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요. 얘가 반복문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할 거냐 하면은, 반복문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냐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크기가 5짜리입니다. 5짜리.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0짜리. 얘도 크기가 10짜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80문제라고 적혀 있어요. 80문제면은 일단 크기를 81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오류가 안 날 겁니다. 왜냐면은 80문제에다가 널값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0을 적어주시면 되고 81을 크기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가 일단은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해서 어떤 식으로 반복문을 돌릴 거냐 여기 크기가 다 다를 텐데 할 수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 널값이 있는 거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막 돌리거나 Y문을 돌리거나 할 때 보는 문자가 널값이면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널값이면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널값이 아니면은 뭐 이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어려운 거 같다 하면은 백줄 사이트 가서도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쳐봐도 뭐 다른 사람들이 풀었던 그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거 한번 보셔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는가? 이 사람은 왜 코드를 이렇게 짰는가? 왜 저 사람은 코드를 왜 이 사람과 다르게 짰는가? 라는 걸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그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셔도 뭐 좌절하지 마시고, 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짰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제출하고 싶으면은 뭐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로써 제가 준비한 강의는 네, 모두 마쳤고요.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뭐 2학기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고 뭐 문제 많이 풀어보고 뭐 프로그램 많이 짜보고 하면은 2학기 때도 좋은 성적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